네, 마지막으로 발표해 주실 분은 한국해양한림원 이기택 원장님께서 핵심 해양 인력 확보를 위해서 해양 기반 산업 육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기택 원장님은 한국해양한림원의 초대 원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2019년에 AGU라고 하는 매우 큰 미국 지구물리학회라고 번역을 해야 될까요? 그런 AGU의 석학회원으로 2019년에 선정되시기도 했고요. 현재는 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이기택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발표는 이현경 박사님 발표와 서경석 박사님 발표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나 아니면 인더스트리 면에서 우리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좋은 인재가 해양과학 기술 분야에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과 짧은 시간이지만 약 15분 동안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2010년도 이후에 급속도로 의과대학이 더욱더 인기가 있고 앞으로 그와 같은 트렌드가 계속적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의과대학 나오면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보상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학생도 선호하고 부모님들도 선호를 합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그분들을 비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논리를 해양과학기술 분야에 적용을 해보면 해양과학기술 분야에 좋은 인재가 유입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아주 어트랙티브한 인더스트리가 산업이 시작이 돼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산업이 보입니다. 여기 네 가지: 질소, 비료, 그리고 시멘트, 그리고 철, 그리고 플라스틱.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20세기 인류 문명이 이 네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암모니아 비료를, 질소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1910년도에 하버 보쉬 프로세스가 개발이 되면서 고온 고압 약 한 200기압, 그리고 온도는 한 400도씨에서 500도씨 정도 되는 조건에서 질소가스하고 수소가스를 섞어 놓으면 암모니아가 만들어 합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그린 혁명이 일어나고 단위 면적당 곡물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인구가 한 80억 명 됐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거죠. 두 번째, 한국 같은 경우에도 1960년대 이후에 도시화가 되면서 대표적으로 시멘트가 우리 건물을 대부분이 시멘트로 만들게 됩니다. 이 시멘트는 석회석을 약 한 900도씨 정도에서 태우면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열을 가해야지만이 시멘트를 만들게 됩니다. 또 건물에는 굉장히 많은 철이 사용되죠. 우리 철기 시대 이후에 거의 한 2000년 이상 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강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상당히 싸고, 얼마나 철에 의존할지는 모르지만 상당 기간 우리가 인류 문명이 철에 의존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1950년대 이후 엄청나게 사용이 됐죠. 이것도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석유에서부터 추출이 됩니다. 요즘 일부는 생물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개발이 되지만 그 사용되는 양은 굉장히 적습니다. 자, 이 네 가지의 물질은 전부 다 화석 연료
연료로부터 화석 연료가 있어야지만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소비료도 고압 고온을 만들려면 우리가 화석 연료를 태워야지만이 올릴 수가 있고, 시멘트도 마찬가지고 그 플라스틱 같은 것도 석유 계열에서 전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지난 산업혁명 이후에 1850년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가 그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해서 그 문명을 발전시켜 왔는데, 그 문제가 좀 발생을 했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지구 온난화가 야기되면서 상당히 논란이 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그 환경의 문제가 진짜 문제인지 굉장히 이상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그 환경이 어떻게 돼 있는가, 현재하고 비교해서 어떤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꽤 지난 한 4, 5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연구를 통해 가지고, 왼쪽 그림을 보시면 대기 중 온도, 그리고 지난 800년 동안 80만 년 동안입니다. 지난 80만 년 동안 산업혁명 이전에 지난 80만 년 동안 대기의 온도 변화, 그리고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그리고 해수면의 변동을 표시한 그림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직접 관측에 의해서 만든 그림인데, 변동은 있지만 방향성은 없어요. 지난 80년 동안 대기 중에 CO2 농도가 증가했다는 증거도 없고 감소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그냥 170 ppm에서 한 280 ppm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기의 온도도 한 12, 3도씨에서부터 한 16도씨 정도 지구의 평균 온도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해수면의 레벨도, 해수면도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대기 중에 CO2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저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사이클은 우리가 빙하기도 있었고, 그리고 따뜻한 간빙기도 있었습니다. 간빙기에는 CO2 농도가 조금 높고 한 280 ppm 되고, 빙하기 때는 좀 떨어졌습니다. 그럼 280 ppm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한 420 ppm이 됩니다. 아마 여기 공간에는 우리가 이제 회의 시작한 지 한 1시간이 넘었으니까 아마 500에서 600 ppm은 될 겁니다. 자, 500 ppm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에 공기 분자가 한 100만 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한 400개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500개. 굉장히 적은 양의 CO2지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대기의 온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일정하다는 얘기는 지구가 항상성을 유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온도 면에서 아니면 CO2 농도 면에서.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 대기의 CO2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육상의 식물군과 바다가 있는데, 그 CO2가 대기하고 육상 식물군 간에 교환이 있고, 그리고 바다하고도 교환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환은 액티브하게 일어나지만 그 교환을 통해서 대기의 CO2 농도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현상이 지난 80만 년 동안 없었다. 그러니까 지구는 굉장히 정교하게 향상성을 유지해 왔다라는 증거가, 과학적인 증거들이 강력하게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아래 그림과 같이 굉장히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만약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굉장히 많은 양의 CO2를 대기로 방출하게 되면 이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겠죠. 그게 산업혁명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산업혁명 이후에 여러분도 많이 보셨다시피 항상성이 깨지는 방향으로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해수면의 계속적인 증가. 그러니까 해수면의 증가는 두 가지 요인입니다. 온도가 따뜻해지면 물이 팽창하면 물의 볼륨이 증가하겠죠. 그것이 한 5, 60%의 해수면 상승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육상에 있는 빙하가 녹으면 그것이 바다의 수면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CO2 농도도 지난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서 거의 한 50% 정도 증가해 왔습니다. 잘 보시면 지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의 현재의 농도는 인류가 지난 80만 년, 최대 100만 년 동안 겪어보지 못한 굉장히 높은 농도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유념하고 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산업혁명 이전에 최소한 80만 년 과거에는 지구가 상당히 항상성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에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상당 기간 동안 이 항상성이 깨지는 방향으로 지금 인류가 하는 모든 산업 활동들이 이것을 깨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명확한 그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오늘 우리가 화석 연료에 기반을 둔 문명을 하고 이제 작별할 시간이 왔다. 물론 이게 인간관계의 그 작별은 오늘 만나지 말자 이렇게 하면 그것으로 이제 좀 끝날 수가 있지만 이 화석 연료 기반의 문명하고 단절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처음에 보여드렸던 플라스틱, 철, 시멘트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우리 생활에 너무 강력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해양과학기술계는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가? 저는 우리 서경석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이 그림은 포항공대 부총장님이시고 화공과 교수님이신 정규열 교수님께서 제안을 한 건데 우리 이렇게 우리나라 주변에 엄청난 양의 바이오매스 특히 이제 해조류 숲을 조성하고 인위적으로 조성하고 그리고 또 많은 양의 해조류 숲이 이제 우리나라 연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다양한 공학적인 처리를 거쳐서 우리가 플라스틱을 화석연료 계통의 플라스틱을 대체하고 그리고 신물질도 개발하고 새로운 연료를 개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일정 부분의 화석연료 기반의 문명을 일정 부분은 대체를 하자. 그렇게 되면 해양 산업이 발달을 하게끔 돼 있고 그렇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해양은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T라고 전 세계 바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는 한 140조 톤 정도가 됩니다. 산업혁명 이후로 우리 전 인류가 지난 250년 동안 대기로 방출한 양이 한 1조 5천억 톤 정도 되니까 우리가 이것을 성공적으로 다 포집을 해서 해양에 투입을 하면 해양의 이산화탄소의 증가가 1% 정도도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이산화탄소를 아주 안정한 이온 형태로 잘 보관을 하고 있다. 해양을 기반으로 해서 CO2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그와 같은 기술 개발에 우리 오션 커뮤니티가 노력을 하면 신산업도 바이오 베이스의 신산업과 그리고 이와 같은 2050 탄소 중립과 같은 전 세계 난제들을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해양에 아주 국민들이 어트랙티브하게 생각할 수 있는 해양 기반의 인더스트리가 형성이 되면 굉장히 많은 좋은 인력들이 타 분야에서 해양으로 유입이 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해양의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고 다시 또 새로운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해양 과학기술계 분야의 인력을 어떻게 우리가 유입을 할지, 유입하는 요인을 어떻게 만들었지 여러분과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짧은 소견이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인 발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귀중한 발표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네 분의 발표를 모두 들어보았고요. 지금부터는 약 5분 동안 휴식을 취한 후 11시 1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장례 정리를 5분 동안 진행한 후 11시 15분에 뵙겠습니다.